안녕하세요, 민스코입니다. 다가오는 취업 시즌에 맞춰서 서류를 내기 위해서 취업 사진도 찍어야 되실 테고 또 다가오는 면접에 대비를 하셔야 될 텐데요. 그때를 위해 이렇게 면접에 프리패스 할 수 있는 메이크업을 준비해 봤습니다. 저는 직접 메이크업을 하고 면접을 봤었는데 그때 했던 메이크업 팁들을 꽉꽉 눌러 담아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메이크업 보실까요? 고고! 그럼 메이크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라이머를 사용해 주겠습니다. 요철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그닥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는 단계인데 아무래도 면접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피부가 또 깨끗하고 깔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환절기에 좀 모공이 늘어졌다 싶거나 평소에 좀 모공이 고민되셨던 분들은 이렇게 얇게 한번 프라이머로 다져주는 게 좋아요. 오늘은 좀 깔끔하고 화사해 보여야 되니까 컬러 코렉팅을 살짝 한 번만 해줄게요. 다크서클에 정말 얇게만 한번 이렇게 발라줄게요. 이 부분만 살짝 밝혀준다는 느낌으로 발라주고 퍼플 컬러를 이용해서 이런 칙칙한 부분을 한 번만 얇게 밝혀줄게요. 되게 방금 맹구 같았어요. 저는 입가 부분이 좀 많이 어두운 편이라서 이런 퍼플 컬러로 한번 밝혀주면 조금 더 인상이 깔끔해 보이더라고요. 이게 정말 효과가 미미하지만 컬러 코렉팅의 효과가 아예 없진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날에는 한 번씩 이렇게 해주는 편이에요. 평소에는 잘 안 해요. 그리고 파운데이션. 이 면접 메이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피부일 수 있는데요. 너무 매트해서 요철이 부각돼도 안 되고 너무 글로시해서 빨리 무너져도 안 되기 때문에 딱 중간 정도의 텍스처를 추천을 해요. 근데 이 마몽드 파운데이션이 가성비도 좋으면서 딱 그 적당한 텍스처를 가지고 있어서 이거를 개인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다크닝도 별로 없고 이게 무너지더라도 좀 되게 예쁘게 무너지는 편이에요. 이렇게 소량씩 발라줬는데요. 이렇게 오랜 시간 메이크업이 유지돼야 되고 중요한 날에는 소량씩 여러 번 발라주는 걸 추천을 해요. 그래야 또 피부 표현도 자연스럽게 잘 먹고요. 오래 지속이 됩니다. 이렇게 얇게 한번 브러쉬를 이용해서 1차로 다져줄게요. 얇게 한번 발라주고 이렇게 퍼프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커버가 필요한 부분을 두드려줄게요. 근데 이때 많이 두드릴수록 좋아요. 두드려주면 두드려줄수록 피부 표현도 예뻐지고 밀착력도 좋아지니까 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계속 두드려주세요. 그리고 컨실러를 손등에 살짝 덜어서요. 제가 이마에 흉터가 좀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가려주고 그리고 뾰루지들을 조금 가려주겠습니다. 먼저 발라줬던 순서대로 톡톡톡톡 주변을 두드리면서 펴발라줄게요. 이렇게 피부 표현을 마무리해줄게요. 이제 눈썹, 면접 메이크업이나 취업 사진에서 그 얼굴의 인상을 좌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눈썹이죠. 그래서 눈썹도 역시나 좀 공들여서 그려줄 건데요.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얇은 브로우 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눈썹 틀을 깔끔하게 잡기 좋고 한 올 한 올 그리기 좋아서 잘 쓰고 있어요. 자신의 모발 컬러와 잘 어울리는 컬러톤 두 가지를 뽑아주시면 되는데요. 하나는 딱 맞는 톤, 하나는 조금 더 진한 톤 골라주시면 돼요. 먼저 눈썹을 빗어서 결을 깔끔하게 다듬어줍니다. 그리고 눈썹 틀을 잡아줄 건데요. 실루도 있으면서도 친절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아치형인데 약간 일자 같은 아치형을 그려줄 거예요. 이 아래 라인과 살짝 평행이 되는 느낌으로 윗 라인을 잡아줄게요. 그리고 콧망울과 눈동자 끝쪽을 이었을 때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산이라고 생각해주시고 이렇게 살짝 완만하게 꼬리를 내려주세요. 안쪽은 이렇게 한 올 한 올 심듯이 그려줘서 채워줄게요. 앞쪽은 이렇게 위쪽을 향하듯이 한 올 한 올 그려주듯이 해주시고요. 정리를 해서 부드럽게 만들어줄게요. 이제 또렷한 틀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어두운 컬러로 눈썹 꼬리 부분만 한 번 더 리터칭을 해줄게요. 어두운 컬러로 한 번 더 음영을 넣어주면요. 더 눈썹이 또렷해 보이고 인상도 동시에 또렷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이게 또 굉장히 꿀팁입니다.
그리고 또 지성이신 분들은 눈썹이 또 빨리 지워지잖아요. 그리고 저처럼 눈썹 숱이 좀 중구난방으로 난 경우에는 한 번 더 이렇게 결을 정리해주는 게 좋은데요. 이게 아이브로우 픽서로 나온 건데 앞쪽은 이렇게 세우듯이 발라주고 뒤쪽은 이렇게 결을 눕히듯이 발라주면은 눈썹 그려준 것도 지속력이 좋아지면서 결도 예쁘게 정리된 채로 유지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비포와 애프터인데요. 반대쪽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눈썹은 그려줬고요. 아이 메이크업은 이츠 스킨 팔레트 1호 맥건을 사용을 할 건데요. 이게 컬러가 이렇게 브라운 음영 컬러들로 되어 있는데 맥 섀도우들 저렴이 컬러들이에요. 그래서 컬러를 보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음영 컬러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활용하기 굉장히 좋고 오늘 할 메이크업에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한번 이걸 사용을 해볼게요. 먼저 눈두덩이 전체에 소바 소스를 정말 얇게만 얹어줄게요. 이렇게. 너무 두꺼우면은 퀭해 보일 수 있으니까 오늘은 깔끔한 게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만 발라줄게요. 개인적으로 맥 섀도우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게 텍스처 상으로는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라서 저는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컬러로 속눈썹 부분에 살짝 음영감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 허니러스트 저렴인 것 같아요. 이거를 소량만 해서 눈 동공 바로 앞쪽 있죠? 이쪽에 이렇게 얹어줄게요. 톡톡톡톡. 펄감이 너무 많지 않아서 적당히 볼륨감만 주기 괜찮아요. 애교살 점막 가까운 부분에 살짝만 얹어서 자연스럽게 밝혀서 깔끔한 느낌을 넣어줄게요. 제가 항상 김연아 아이 메이크업을 보면서 정말 무쌍을 위한 단정한 아이 메이크업의 표본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연출을 해줄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아이라인으로 라인을 그려주고 그 위에 블렌딩을 해줄게요. 눈을 떴었을 때 이렇게 여기 끝 라인 있죠? 여기서 일자로 빠지도록 그려주도록 할게요. 너무 처져도 안 되고요. 올라가도 좋지 않아요. 이 정도로 얇게 라인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면봉으로 선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잘 다듬어주고 여기 이 템테이션 컬러를 이용해서 라인을 살짝만 벗어 스머징을 해줄게요. 이 스머징 해주는 만큼이 다 오늘 그려주는 아이라인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무쌍 눈의 특성상 눈을 뜨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아이라인을 너무 두껍게 그려서 또렷하게 만들어주는 것보다 섀도우로 블렌딩을 해서 또렷하게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과하지 않고 예쁘게 돼요. 그리고 언더는 좀 깔끔한 게 좋은데 그래도 음영감이 좀 있는 게 예쁘니까 이렇게 정말 소량만 이 끝부분에 속눈썹에 가깝게 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또 이 끝부분이 잘 번져요. 그래서 그걸 방지해주기 위해 립 라이너로 얇게만 끝부분을 그려줄게요. 그러면서 조금 더 또렷하게 점막 가까운 부분에 터치를 해주시면 좀 더 눈이 또렷해져요. 이 위를 아까 사용한 아이라이너로 한 번만 더 덮어서 블렌딩을 해주세요. 이제 속눈썹을 붙여줄 건데 그 전에 뷰러로 깔끔하게 속눈썹을 컬링을 해줄게요. 제가 샵에서 메이크업을 받을 때마다 항상 마음에 안 드는 게 이 속눈썹이었거든요. 무쌍 속눈썹은 이 뿌리를 꽉 찝어줘야 되는데 샵에서 잘 그렇게 안 찝어주시더라고요. 속눈썹을 붙였을 때 쉽게 좀 처져서 눈이 오히려 답답해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뷰러로 예쁘게 잘 찝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취업사진 찍을 때 샵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렇게 속눈썹에 많이 붙여주세요. 그게 속눈썹을 붙이고 안 붙이고 눈의 또렷함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인데요. 저는 너무 긴 거는 비추하고요. 이 정도의 8mm 정도의 속눈썹을 추천을 합니다. 요거는 아리따움에 조금 비싼 라인인데 그만큼 아주 자연스럽고 예쁘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본인 눈 사이즈랑 잘 맞도록 길이를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속눈썹 붙이는 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하기 전에 연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중앙부터 붙여주고 끝쪽 그리고 앞쪽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속눈썹을 붙일 때 각도도 중요한데요. 오늘 메이크업의 핵심은 화려한 게 아니라 깔끔해 보이는 거기 때문에 속눈썹이 너무 이렇게 올려 붙여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마스카라로 속눈썹이 서로 잘 붙어있을 수 있도록 한 번만 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8mm 정도가 딱 과하지 않고 예뻐요. 너무 또 속눈썹을 붙이면은 아래 부분이 너무 휑해 보일 수 있으니까 언더 래쉬에도 정말 살짝만 마스카라를 발라서 조금 또렷하게 표현을 해줄게요. 짠! 비포 애프터! 그럼 이렇게 과하지 않지만 깔끔하게 눈매를 살리는 무쌍 면접 메이크업의 아이 메이크업이 됩니다.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은 깔끔하게 완성을 해줬고요. 쉐딩을 한번 해줄게요. 쉐딩은 너무 진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할 때 너무 선명하기보다는 음영감을 만들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시작해서 이렇게만 터치를 해주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눈썹에도 쉐딩의 컬러로 한번 입혀주시면 더 자연스러워요. 저는 코 쪽에도 살짝만 쓸어줄게요. 턱 쉐딩도 진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발라주시면은 초보자도 진하지 않게 바를 수 있거든요. 이렇게만 터치를 해줄게요. 그리고 블러셔를 발라줄 건데요. 면접용으로 추천하는 블러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단델리온이에요. 이게 국민 블러셔인 만큼 모든 피부톤에도 잘 어울리는 블러셔고 또 화사하게 생기를 넣어주기 좋은 핑크톤이라서 이거를 사용해줄게요. 치크는 평소에 본인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영역대로 발라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역시나 너무 진하지 않게 발라주시고요. 저는 항상 바르던 대로 이렇게 가로로 발라줄게요. 너무 진하지 않게 이 정도의 화사함만 넣어주시면 돼요. 저는 항상 언제나 마찬가지로 이쪽에 너무 진하지 않게 쉐딩으로 입광대를 한 번만 컨투어링을 해줄게요. 자, 마지막 립만 남았습니다. 립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메이크업 느낌이 또 바뀔 수 있는데요. 이런 화사한 코랄 핑크류를 발라주면요. 좀 더 친근하고 밝은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고 이런 좀 차분한 컬러들을 연출해주면 전문적이고 지적인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마다 그 인재상에 맞게 립 컬러를 선택해주는 게 좋아요. 제가 한번 두 느낌 모두 발라볼게요. 이렇게 립 브러쉬를 이용해서 발라줄게요. 입술 전체적으로 얇게 코랄 컬러를 1차적으로 발라주세요. 그리고 화사한 핑크빛을 립 브러쉬에 다시 묻혀서 입술 안쪽에 화사하게 그라데이션을 해서 조금 더 밝게 연출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면서도 화사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회사 분위기가 밝고 에너지 있는 그런 기업이라면 이런 컬러들을 추천을 합니다. 이렇게 톤 다운됐지만 너무 딥하지 않은 말린 장미 컬러를 이용해주면 조금 더 지적인 느낌을 연출할 수 있어요. 확실히 더 차분한 느낌이 들죠. 립 컬러에 따라서 그 이미지가 확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컬러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메이크업을 완성을 했으니 머리까지 한번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보러 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헤어랑 정장까지 입어봤는데요. 마무리로 이렇게 머리를 올리고 나면은 헤어라인 정리를 한번 해주는 게 깔끔하거든요. 이런 진한 섀도우 컬러를 이용해주시면 되는데 아리따운 모노아이즈 코코아 파우더를 이용해줄게요. 헤어라인 안쪽부터 스머징을 해서 바깥쪽으로 이마 쪽으로 발라주는 게 좋아요. 이쪽이 살짝 비어있다면 한번 채워주세요. 그리고 처음 이용했던 쉐딩 컬러를 이용해서 블렌딩을 해주면 이마가 조금 더 동그래 보이고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이렇게 헤어라인 정리까지 마무리를 해봤는데요. 어떤가요? 좀 면접 프리패스상 같은 느낌이 나나요?
저도 취준생 시절이 있었던 만큼 정말 그 마음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모든 취준생분들 다 화이팅 하시고요. 그 전에 대학생이신 분들은 중간고사도 힘내세요. 그럼 여기까지 오늘 메이크업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안녕. 감사합니다.